10월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남은 4분기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 이분 모시고 함께 특집으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박상현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10월 시장 전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게 워낙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9월, 10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10월은 손 떼고 있는 게 현명할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좀 10월에도 변수 자체가 워낙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어저께 사실은 상당히 이제 좀 가능성이 낮았지만 미국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변수가 있었고요. 또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의 코로나19가 사실 재확산 조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기 회복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이제 10월에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대선이라는 부분, 미 대선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10월은 여러 변수들이 사실은 좀 충돌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9월에 이어서 10월도 사실은 좀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좀 없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여기서 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조정보다는 사실 좀 상승의 뭐 미약하지만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저 개인적인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이유 자체는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변수 자체는 사실은 조금 이제 물 건너간 어떤 그러한 변수가 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뭐 대선 이후에 다시 뭐 추가적으로 재정 부양 정책이 뭐 실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간에 경기 부양책은 좀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조금 내성이 좀 생긴, 뭐 전 세계 경제가 내성이 좀 생기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시장에 아직 크게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남은 변수 자체가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리스크였는데, 사실 이 대선 리스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를 상당 부분 완화시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 완화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뭐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도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어떤 뭐 목리 비슷한 어떤 그러한 좀 돌발 행동을 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좀 바이든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좀 주식시장 이러한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보다는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10월 전망을 해주셨는데, 변동성이 참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나온 또 변동성 중 하나가 홍남기 부총리께서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뭐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돌발 악재가 될까요? 예, 뭐 오늘도 사실은 그 뉴스가 나오면서 장이 좀 출렁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자체는 좀 이 조치 자체가 좀 연기되거나 뭐 기준 자체가 좀 완화되기를 좀 바라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정부 내에서는 뭐 여전히 조금 뭐 계획대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완화라든지 시행 연기라는 부분 자체를 여전히 좀 추진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홍남기 부총리께서 뭐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것이 뭐 당정 조정 과정에서 사실은 언제든지 조금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좀 확정된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조금은 좀 뭐 시간을 두고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어떤 변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희망은 좀 남아 있네요. 완전한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조금 더 낮지 않나라고 열어두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텐데, 찾아보니까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년 만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 시장이 참 호재라고는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특히 괜찮게 전망되는 실적, 호실적 업종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점검 바랍니다.
예, 뭐 3분기 실적 자체는 뭐 2분기부터는 당연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아무래도 2분기는 전 세계 경기 자체가 뭐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실 좀 침체를 겪었고,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상당히 기업들이 이제 힘든 상황이었고, 3분기는 그나마 이제 조금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면서 국내 수출 역시 뭐 9월 달에는 뭐 조급일수 영향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플러스 증가율을 좀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국내 실적 자체가 상당 부분 2분기에 비해서는 3분기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뭐 거기에 가장 큰 뭐 주축은 뭐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가 아니겠냐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9월달 뭐 당초 좀 부진을 예상을 했지만 이제 화웨이가 이제 미국의 제재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를 조금은 미리 주문한 뭐 러시 오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그러한 어떤 좀 주문량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는 어떤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예상보다는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일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 나오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자체는 좀 시장에 준하는 또는 시장을 조금 상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실적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조금 이제 그 실적이 양호한 업종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국내 주식시장이 이미 좀 선반영된 어떤 예.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들 수 있는데 뭐 이미 현대자동차가 상당 부분 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신차 출시 자체가 상당 부분 조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오르고 하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대표 뭐 아무래도 현대차가 되겠죠. 이제 그러한 쪽에 좀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많이들 얘기하신 언택과 관련된 업종들, 뭐 네이버, 대표적으로 카카오. 인터넷 관련 업종들이 뭐 당연히 실적이 조금은 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집에 많이들 계시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 뭐 배달 이런 관련 종목들도요? 아니요, 또 수요도 자체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또 뭐 화물 운송 자체가 워낙 좀 3분기에 좋았기 때문에 화물 운송 업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 뭐 테슬라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뭐 배터리와 관련된 쪽에 실적도 상당히 부분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그래도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는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언택트, 운송, 음식료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선 실적 발표치에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면 국제 정서에서는 이제 미 대선이겠죠.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각 후보 당선별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여기에서 유리한 국내 업종을 저희 좀 선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뭐 이제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지지율에서 사실은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에는 된다면 사실 뭐 기존의 어떤 구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통 인프라 관련 쪽이요. 전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은 이제 그 대형 IT에 대한 어떤 독과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떤 견제를 하고 있지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쪽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사실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밝힌 바로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이제 급여세 인하까지도 사실은 뭐 추가 부양책을 승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돼서 뭐 소비와 관련된 이러한 쪽이 상당 부분 이제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조금은 좀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쪽 얘기가 많이 뭐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약상에서 그 4년간 2조 달러와 관련된 그 기후 변화 투자를 사실은 이제 공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혜, 뭐 이미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뉴딜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그 그린 뉴딜 관련 정책 수혜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역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크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선반영된 게 최근에 좀 뭐 재밌다면 재미일 수 있는 게, 한때 전 세계 그 시가총액 1위를 했던 앱슨 모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근에 그 플로리다의 풍력 업체인 그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는 업체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걸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기후 변화라든지 풍력,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재편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좀 기대를 걸면서 사실 그러한 쪽에 좀 수혜가 상당 부분 변화의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또 그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에서 조금 하나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뭐 이러한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중국을 이제 제쳐놓고 이제 새로운 이제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 내 어떤 그러한 그 공급망 자체를 다시 좀 재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진짜 실행이 되고 또 민주당이 지금 아시겠지만 좀 경기부양책에 사실 좀 적극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그 가치주라고 경기 민감주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장별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당연히 미중 갈등 문제라는 것이 다시 더 복잡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이머징 증시 자체가 조금 부진할 수 있고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 미중 문제 자체가 다소는 좀 유연하게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보다도 오히려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러한 그 소위 이머징 증시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흥국 증시에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조금 더 나아 예, 뭐 보일 수 전망하신 있겠네요. 분 따라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사실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다자간 협의에 의한 어떤 문제를 풀어나겠다. 그래서 뭐 WHO에도 다시 가입을 하고 뭐 기후 변화 이러한 쪽에도 다시 가입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국제 공조 틀 안에서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변화될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대중 문제에 있어서도 뭐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는 다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 경우는 이제 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돌발적인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또 중국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대화라는 어떤 유연한 자세를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은 그 중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 후보 당선별 시나리오의 예측에 따른 국내 수혜 업종까지 한번 찾아드렸고 환율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원달러 환율은 워낙 강세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인데 외국인들 본격적인 귀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될까요? 자금 유입 가능성. 글쎄 뭐 환율이 그 원화가 절상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투자 메리트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 원달러 환율 하락 하나만 가지고 사실 외국인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전제 조건이 좀 붙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국내 수출의 회복으로 사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수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에 가장 좀 빠른 바로미터, 척도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수출이 좀 돌아서 줘야 결국 외국인이 사실은 좀 이러한 시장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뭐 원달러 환율과 9월의 수출 증가는 상당히 조금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서 외국인의 어떤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좀 본격적인 유입이 기대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좀 추세적으로 좀 좋아지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확인되는 최소한 뭐 2, 3개월 정도는 연속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야 외국인 자금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중 관계 문제입니다. 결국 뭐 우리나라 경제라는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상당 부분 의존해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완화가 되고 중국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경기가 사실은 좋아져야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기도 사실은 뭐 덩달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위안화 가치도 자체도 상당히 이제 절상이 되면서 원화 가치도 이제 또 절상이 될 때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확산이 돼야 사실은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입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조건들은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이제 11월 대선 이후에 아까
뭐 누가 당선이 될지는 뭐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1월 대선 결과와 그 후에 여러 가지 조금 변수들, 특히 뭐 위안화 흐름이라든지 중국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맞아떨어져야 뭐 워낙 강세 흐름과 더불어서 외국인 자금이 좀 추세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이제 지표로 뭐 여실히 확인이 돼야 그리고 또 미중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그때 한번 외국인의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함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경 뭐 이럴 때 연말이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발이 이제 네네. 백신이 이제 성공이 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어떤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이제 이모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이 사실은 경기가 정상화돼야 우리나라 수출도 사실은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연말 정도에 뭐 대선도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4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이 진짜 연말 연초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느냐. 라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질문이 뜸하긴 한데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 4분기는 성장줄까요? 가치줄까요? 어떤 쪽으로 비중 두는 게 더 좋을까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대선 결과에서 뭐 당선된다든지 뭐 이러한 전제 조건을 좀 깔고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뭐 좀 성장주보다는 사실은 가치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사실은 조금은 저희가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요새 이제 좀 드는 생각 자체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그 산업 패러다임이 사실 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예만도도 그렇고 사실 자동차 업종에서도 사실 테슬라 시가총액이 뭐 GM이나 포드를 다 합쳐도 이게 더 이렇게 상회하는 상황들이고 해서 이제는 사실 가치주와 뭐 성장주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뭐 내년 그림까지도 보면서 좀 이 시장을 대응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코로나19 이후에 살아날 수 있는 업종들, 그것은 당연히 이제 언택 업종들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산업 재편 자동차 업체 내에서도 뭐 이런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를 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또 뭐 만약 바이든 후보가 돼서 뭐 에너지와 관련된 이러한 정책을 사실 강화해서 한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도 뉴딜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린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수혜주들 뭐 이러한 쪽으로 조금은 저희가 기존의 어떤 그 뭐 가치주나 성장주의 개념을 좀 떠나서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재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또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러한 것들에 사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중국이 그 미중 갈등 문제 이런 것들로 좀 힘들어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새롭게 그 내년도부터 이 쌍순환 정책이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쌍순환 정책이라는 거는 뭐 대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계속 중요시하지만 국내 내수를 결국 키우겠다라는 이제 정책으로 이제 내년도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마 주된 어떤 성장의 어떤 전략이 될 거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그러한 중국이 내수 부양 정책을 어떠한 식으로 펴나갈 건지 그게 뭐 당연히 뭐 5G라든지 이러한 기존의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이 뭐 새로운 어떤 내수 부양을 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갈 건지라는 부분을 좀 저희도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러한 것들을 참는 노력 자체도 저희가 뭐 내년이라든지 4분기 말을 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변화함에 따라서 성장주, 가치주 이거 구분하는 게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4분기는 가치주 혹은 경기 민감주 위주의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 14차 5개년 계획에 주목을 하면서 여기서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